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6월 임시국회도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정치권 현안은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과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쟁점 법안들 중에서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제정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 열리는데 일단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내일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야권에서 총 동의할 수 있는 게 180석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래도 이제 그 제적 299명, 3분의 2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여당 내에서 간호사 출신 또 의원들도 계시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론으로는 우리는 뭐 당연히 반대지만 이분들 좀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 아마 갈등하시겠죠. 자기가 이제 그 직역의 대표로 와 있는데 또 당론으로는 이걸 반대하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당 대표나 당 지도부가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이제 관건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아마 부결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다시 3분의 2 이상으로 해서 통과되기는 뭐 거의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수석 에디터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제의를 했지만은 그때 아마 290명 출석에 한 177명인가 찬성했죠. 정확하지 않은데 대충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3분의 2가 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게다가 이게 무슨 여야 대치 국면 상황에서 그게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저는 당론이란 거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뭐 이런 거를 왜 당론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개별 국회의원들의 판단해야 되지만 이게 당론으로 정해지는 순간 이거는 부결이 뭐 예정된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부결이 됐으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정치의 영역에서만 이렇게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부결을 시켰으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정부 여당은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대안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쟁점 법안이 간호법 제정안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앞서 취재 기자들의 리포트도 보셨습니다만 노란봉투법도 있고 방송법 개정안도 있고 사실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전국을 좀 예상을 해보자면 뭔가 지금으로의 흐름, 양곡관리법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그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서 부결이 되는 이런 사태들이 또다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 정치권의 어떤 셈법 때문일까요? 그건 민주당이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통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의하는 법안들을 계속 그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근거로는 예를 들면 방송법 같은 경우는 이미 2016년도에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을 했던 법안입니다. 예. 자기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있을 때 그걸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그거를 통과시키겠다고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불법 시위에 대한 그 배상 책임 같은 것들을 그 약화시키겠다라는 것에 더불어서 그 계열사 노조가 대기업과 직접 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더 심해지리라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예. 그리고 양곡법도 아시다시피 쌀 생산 농가와 그 반대 농가들, 그 쌀을 생산하지 않는 농가들과의 어떤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고 간호법도 간호사들과 그리고 나머지 의료 직군들 간의 그런 갈등이 그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법들을 보면 모든 법안들이 갈등을 양산하는 법들이에요. 뭘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지경 내에서의 갈등을 계속 양산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정부 여당에게 굉장한 부담과 책임을 느끼게 하는 그런 법안들이거든요. 예. 본인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무더기로 이걸 통과시키는 거. 그리고 계속 제2요구라든가 재투표 요구를 통해서 이게 안 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아주 정치적인 그런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이 만약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한다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대통령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싸우고 있으면 국민들 시선은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 안 좋죠. 일단 근데 진짜 김종혁 위원장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데 반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 갈등이 원래 없었던 거를 지금 뭐 야당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갈등이 있어요. 양국관리법도 지금 수매 안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뭐 만드는 거고, 방송법도 예를 들면은 KBS 기준으로 11명, 뭐 MBC 기준으로 박문진 9명, 이게 이제 7대 4, 6대 3으로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왜 정치권이 맨날 이렇게 나눠 먹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언론 학자들이 만들어라, 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 것도 있는 거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조선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업이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난리가 났어요, 정말로. 몇만 명이 부족하면 뭐 기사마다 다르지만 나오는 게 최소 5만 명, 7만 명에서 적으면 2만 명 정도까지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부족한가요? 이게 돈을 안 주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평택에 가면은 그거에 3배, 4배 벌 수 있는데 20년 차가 200만 원, 기술자가 200만 원 버니까 그래서 하청노조중과 파업하자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윤석열 정부가 때려잡았어요. 너희 다 불법이야. 라고 해서 그게 하청이 교섭권이 원청이 없으니까 이게 다 불법이 되니까 그러면 교섭권을 주자라는 게 이게 문제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조선업이 다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건 노란봉투법도 안 된다.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섭권이라도 줘가지고 이게 상생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노란봉투법이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 대안을 내야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정부 여당이 뭐냐면은 반대만 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조선업 기껏 내놓는다는 게 베트남 인력을 막 수입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는 빨리 들어오게 하겠다. 입국 심사를 빨리 하겠다. 이게 대안이에요, 지금. 노동부는 우리가 그 주선을 해주겠다. 박람회 열겠다. 이게 대안입니다. 당장 지금 몇만 명이 없어서 다 펑크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반대도 좋은데 예. 그럼 대안을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지금 다 반대하고 이게 다 정치적 노림수다. 정치적이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정치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정부 여당이 무능하다라고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해결을 해서 대안 입법을 하든지, 그래서 야당을 설득을 하든지, 그게 아니라 내니까 반대하고 또 반대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악순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정치권에서 좀 타협의 지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전히 두 분의 입장에서도 좀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좀 정치권에 공을 돌리도록 하고 저희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윤리특위도 열립니다. 여기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이 이제 회부될 예정인데, 자, 일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이거는 윤리특위에서 이제 자문단의 이제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예. 한 달, 그리고 연장하면은 이제 또 한 달, 그래서 최장 60일까지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의견을 내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특위를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를 가는 건데, 특위는 이제 과반, 그리고 본회의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이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네. 뭐 이를테면은 이 윤리특위를 건너뛰자, 윤리특위의 자문단의 이제 권고를 건너뛰자라는 주장까지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지만, 그거는 법 위반 논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수인 것 같고, 지금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뭐 여기까지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권고가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 저는 30일 이내 출석 정지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최소. 예, 이게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직업윤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예. 그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중징계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이제 제명이냐 아니냐가 갈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은 일단 여야가 제명 촉구안이라도 내자 이런 의견인데 민주당이 중요해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자진해서 잠적했어요. 모든 그 국회 행사에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나타나서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할 의무와 책임이 있거든요. 그 국민들이 뽑았고 국민들 제비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 언론사에서 회사에 아무 얘기 없이 잠적하시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일반 회사들도 마찬가지인데,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혔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런 그 국회의원이 잠적을 지금 10며칠째, 거의 2주 가까운
기간 동안 잠적하고 있는데 예. 30일 이내 출석 정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윤리를 여시잖아요. 여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와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걸 모르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심지어는 이 윤리 그 징계마저도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민주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 감싸고 도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 너무 도덕적이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도덕적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정서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의식이죠. 인식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게 윤리위에서 뭐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 제명이 아니라면 근데 제명은 거의 불가능할 거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이 나타나셔서 그동안 자기에게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그거를 해명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근데 그럴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좀 답답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사면 초과인 상황에서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일 본회의에서는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보고가 됩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앞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부결시켰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부결시켰거든요.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의원 자율에 맡기겠죠. 이거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를 소속 의원인 것도 당론으로 하는 게 부당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때도 형식적으로 어쨌든 자율이었거든요. 근데 예. 이번 사안은 정말로 뭐 민주당 의원 얘기 좀 들어보니까 거의 자율로 가는 것 같다.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걸 만약에 뭐 논의를 했다 이거를 가지고 이거조차도 막 손가락질 받고 뭐 이제 국민의힘의 여당에서는 이제 방탄이다 또 얘기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뭐 이건 이제 통과돼도 욕 먹고 사실은 통과 안 되면 뭐 통과되면은 이재명만 살리고 뭐 윤관석 이성만은 뭐 죽이는 거냐 뭐 이 여러 방식으로 사실은 좀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이거는 지금 굳이 이제 소위 말해서 방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부결시켜야 되냐라는 기류가 있어서 저는 뭐 꽤 높은 확률로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한 60%의 체포동의안 찬성표 나올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군요. 내일 본회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의 회동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서로 또 남탓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소통의 물꼬를 트고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동안 소통을 외쳤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통의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 당대표하고도 만남이 안 됐고 또 이제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야의 지금 교착 상태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 뭐 대통령이 야당을 이제 파트너십으로 좀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날짜에 따르면은 원래 내일 만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무산됐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대화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야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표의 존재 가치나 이재명 대표의 처신이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 나와 대통령 간의 1대1 대화를 원한다. 민생을 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난다고 해서 민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국회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국회의장께서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께서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로 와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만나서 이 민생 법안이 됐든 이런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여당과 대통령은 다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만나서 대화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국을 경색시키고 싸움 전국으로 만들어 가야지 자기가 존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에 있는 지도부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레 그건 안 된다라고 지금 그 비토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오겠다고 또 이제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무산이 돼서요. 혹시 추후에 다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짧게만, 예. 정치권 사랑의 짝대기 약간 이런 거거든요. 나는 너를 보고 싶은데 나는 얘를 보고 싶고 뭐 이게 예. 지금 계속 손가락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사실 이거는 조금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뭐 이건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도 괜찮다고 했는데 예. 사실은 박광원 원내대표가 만나는 게 좋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가장 큰 책임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거는 대통령이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냥 아량 이게 통 큰 정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조직인데 무슨 검찰 수사에 그러면 대통령 만나면 갑자기 검찰 수사 중단합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통 큰 정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 이제 이병헌 씨가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예, 그거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대통령이 사랑의 짝대기를 한 번 더 내밀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여야 대표가 되는 서로를 향해서 또 사랑의 짝대기는 맞춘 것 같아요. 정책 TV 토론 이제 연휴가 끝나면은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좀 이 정책 토론을 계기로 좀 정치권의 협치의 물꼬가 틀 수 있을까? 좀 이 부분으로는 국민으로서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협치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제대로 잘 이렇게 공개적으로 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가 논점인지에 대해서 좀 만나서라도 싸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조금 그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논쟁을 벌이는 거 이거는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 100일 이후로 공식 기자회견에 나서지 않았고요. 도어스태핑,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약식 질의응답도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을 곧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만약에 한다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기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 물어보겠죠. 뭐 그다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 한일 관계 특히 이제 뭐 많이 물어볼 것 같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한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경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우리가 이제 뭐 포탄을 미국에 지금 일부 주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다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것 같네요. 예, 우리 김준일 에디터께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어떤 부분들 예상하시나요? 또 어떤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또 보십니까? 취임 1주년 때는 자화자찬하는 기자회견 안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계속 자화자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왜 하시느니 하는 거를 반대하지 않고 환영하는데 좀 예측 가능하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무슨 기념일이면은 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임 1주년, 2주년 이럴 때 안 하는 거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얘기를 듣지 말고 사실은 기자들이나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서 또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를 홍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책무라고 좀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 책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권에 남아있는 현안들이 이제 줄줄이 산적해 있고 사실 연휴가 끝나면 또 전해드릴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